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조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선고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재판장에서 날뛴 사람에게 괘씸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징역 1년이었던 선고가 징역 3년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5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위법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형사이거나 민사인 경우에 다 모두 그 판결문 내지는 재판서에 의해서 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 선고한 과정에서 형사 판결문에는 징역 1년이라고 형을 양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징역 3년을 선고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사의 그 재량에 남용한 것이다 내지는 일탈한 것이다라고 하여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재판정에 있었던 그 사정만을 가지고 판사가 일방적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통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실제 재판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피해자들이 한 6명 되는 복잡한 사건인데, 제가 변론한 사람이 실형 선고로 해서 판결문이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로 선고를 했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판결문에는 실형 선고로 적시를 했지만 실제 그 피고인한테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실 그 공범들 6명에 대해서 다 이제 선고가 끝난 상태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다시 와서 피고인한테 본인은 실형 선고라고 한 경우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실제 발생했고, 저희는 그런 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보석 신청하고, 그다음에 보석 청구 및 항소 이후에도 이를 적시했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과 다르게 선고를 잘못해서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다시 보석 청구를 한 사례가 있으시다. 네. 선생님,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선고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난리를 피우고 욕설을 했다고 했는데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로는 이제 그 검사가 물론 기소를 해야 되고요. 법정 모욕죄로 해서 기소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법정 소란죄로 해가지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과태료나 아니면 감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소란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법정 모독죄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처벌하는 거고요. 판사가 재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소란죄로 해서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법 쪽에서도 판사님이 재량권 직권을 남용할 수 없는 그런 판례가 생긴 것 같은데, 좋은 선례인지 나쁜 판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권 남용에 대한 좀 긴장을 해야 할 만한 그런 판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성 변호사였습니다.